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매일매일 이게 뭐예요? 밤 11시 조용해야 할 아파트에서 며느리 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그냥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나왔을 뿐인데. 78살 박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물 한 잔요? 어머님이 쓰신 컵을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두셨잖아요. 저보고 계속 뒤치다꺼리 하라고요? 미안하다 깜빡했어. 내가 지금 치울게. 됐어요. 제가 할게요. 어차피 어머님이 하시면 제대로 안 하실 거잖아요. 혜진은 컵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조심할게. 하지만 혜진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신다고 하시면서 맨날 똑같으세요. 오늘만 몇 번째예요? 아침에도 화장실 물 안 내리셨고, 점심 때는 거실에 음식물 흘리셨고, 저녁에는 손주 숙제하는데 옆에서 자꾸 말 거시고, 그건 내가 손주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애가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그때 방에서 나온 아들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아, 목소리 좀 낮춰. 애들 자고 있잖아. 혜진은 남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맨날 그렇게 어머님 편만 들 거야? 나는 이 집에서 뭐야? 가정부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엄마 편만 들었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 근데 왜 나보고 목소리 낮추래?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이해해줘. 이해요? 나는 3년째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짐이 되는구나. 엄마가 그냥 나갈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어머님 혼자 사실 수도 없잖아요. 혜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민수가 드디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실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불편만 끼치시면 어떡해요? 그만해! 엄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하셔야죠. 매일 말썽만 피우시면서 무슨 가족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썽이라고? 내가 말썽을 피워? 나는 그저 조용히 있고 싶을 뿐인데. 내가 매일 트집을 잡잖니. 트집이요. 제가요?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세요. 정말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죽으라고. 순자 할머니의 절규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한계예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어머님을 요양병원 알아봐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를 요양병원에?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모시기 힘들어요.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서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머님 건강을 위한 거예요. 건강은 무슨? 넌 그냥 나를 쫓아내고 싶은 거잖아. 쫓아내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이 그러잖아. 시어머니가 눈에 가시니까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려는 거지. 부부의 말다툼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갈팡질팡했고 혜진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보, 내일 당장 요양병원 알아봐요.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거 진짜 무리예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엄마가 정말 여희한테 그렇게 큰 짐이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마음 잘 알았어. 순자 할머니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혜진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일 꼭 알아봐요. 약속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8살의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셋을 키워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하나, 딸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특히 외아들인 큰아들. 민수는 순자 할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35살에 좋은 신부감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공손한 말씨, 시댁, 어른들을 대하는 예의도 바랐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 할머니는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나도 내가 친딸처럼 아끼마. 혜진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혼 초기 몇 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민수 부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명절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도 생신 때 정성스러운 상을 차려주는 것도 민수 부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늘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진짜 딸 같아. 그런데 행복도 잠시, 문제는 순자 할머니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홀로 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없는 집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자 할머니는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구나. 너희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을까? 민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혜진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동거가 시작되면서 점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방에만 있으려 했고 저녁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사는데 완전히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작은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혜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컵 말고 어머님 컵 따로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혜진은 아이가 공부한다며 소리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한다며 못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싸늘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며느리 혜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집에 계속 있으니까 숨이 막혀.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혜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앞에서도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부엌에서 뭘 뒤적이셨는지 정리가 엉망이야. 어머님, 제가 청소한 것도 건드리셨어요? 제발 아무것도 손대지 마세요. 민수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어머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아내의 불평을 듣다 보니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면 안 돼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혜진은 이제 대놓고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순자 할머니 몫은 대충 차렸고 반찬도 가장 적게 주었습니다. 어머님 연세 생각하면 적게 드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의도는 뻔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더 달라는 말을 꺼내면 며느리가 더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태도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조금만 실수해도 큰 소리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또 화장실 물 안 내리셨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제발 좀 방에만 계세요. 자꾸 거실에 나오시면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이들도 할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놀 건데 방에 계세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밥도 자기 방에서 혼자 먹었고 텔레비전도 볼륨을 최소로 낮춰봤습니다. 숨죽여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순자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손주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혜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큰일이네. 또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민수가 퇴근해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노안으로 인한 일시적 어지럼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혜진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혜진은 남편 민수에게 본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제 한계야.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가 돌보기도 힘들잖아.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때? 민수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직 그렇게 안 좋으신 것도 아닌데. 지금은 괜찮아도 곧 더 안 좋아지실 거야. 그때 가서 알아보면 늦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양병원 정보를 찾아 보여주며 요양병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강조했습니다. 요즘 요양병원은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해서 오히려 집보다 안전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민수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편하지 않아 보였고 아내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혜진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잠시만 요양병원에서 건강 체크를 받으신다고 속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 요즘 몸이 좀 안 좋긴 했구나.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외딴 곳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상담실로 안내받았고 순자 할머니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엄마 상태를 보더니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좋겠대요. 일주일이나.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요. 걱정 마세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니까 오히려 집보다 안전해요. 순자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실이라기보다는 일반 요양원의 방 같았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병실이 맞니? 네, 요즘 요양병원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놨어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짐을 정리해 놓고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민수야, 너 벌써 가니? 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렇게 민수는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낯선 병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민수는 핑계만 댔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이곳은 일시적인 입원이 아니라 장기 요양을 위한 곳이라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요. 일단 여기서 계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순자 할머니에게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시설은 나쁘지 않았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들도 바빴습니다.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기에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만 나왔고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할머니 두 분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이곳에 온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셋인데 다들 바쁘다고 한 번도 안 와. 우리 딸은 남편이 싫어한 때 장모를 모시기 싫다고.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위로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갈수록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통화가 되어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엄마, 요즘 정말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 혜진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순자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도록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고 죽는 건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대가인가? 밤마다 눈물로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둘째 딸 은숙이었습니다. 은숙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 민수에게 연락했더니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왜 요양병원에 계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셔? 민수는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건강검진 받으시다가 좀 더 계시게 된 거야. 은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전 본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순자 할머니는 딸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수가, 은수가. 은숙은 어머니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구박, 아들의 냉대, 그리고 속임수로 이곳에 보내진 이야기까지. 은숙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즉시 오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를 이런 곳에 버려두고. 민수는 변명했습니다. 은수가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혜진이도 힘들어하고 엄마도 집에서 불편해하셔서.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서 이런 곳에 보내는 게 맞아? 오빠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전화 통화는 격렬한 말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숙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은숙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노인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방문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유기이자 학대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요양병원 입원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어머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은숙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에서 입원 당시 상황을 확인했고 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과 예금이 상당했는데 민수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낸 직후 그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은숙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오빠의 목적이 단순히 어머니를 떠맡기 싫어서가 아니라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숙은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오빠 민수와 올케 혜진을 요양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않으려 했지만 은숙이 강력하게 요구하자 마지못해 나타났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은숙, 민수, 그리고 혜진. 민수와 혜진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서운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올케 오늘 오라고 한 이유는 명확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세요. 혜진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올케,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여기서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좋은 케어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게 좋은 케어예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수가 우리도 사정이 있어 바빠서 자주 못 온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바쁘다고? 그럼 이건 뭐야? 은숙은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민수 이름으로 이전하려던 서류였습니다. 이게 바쁜 와중에도 할 시간은 있었나 보네.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던 거지. 민수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관리하시기 힘드실까봐. 거짓말 그만해. 어머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했잖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니가 평생 오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머님을 학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요양병원에 모신 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노인학대예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장기간 요양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범죄라고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노인학대 신고도 했고 재산 이전 시도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이에요. 민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수가 설마 정말로 고소할 생각이야? 당연하지.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야.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었니? 엄마, 넌 내가 키운 자식이야.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굶어서라도 밥을 챙겨줬고, 내가 대학 가고 싶다고 하면 밤새 일해서 등록금을 마련했어. 그런데 넌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니?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얼굴이나 보고 함께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힘들었어요. 혜진이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고. 그래. 너희가 힘들었구나. 그런데 엄마는 안 힘들었을 것 같니? 며느리 눈치 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만 갇혀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 너희 집에서 살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외롭지 않게 가족들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야. 결국 은숙은 약속대로 노인학대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관할 구청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관이 나왔고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민수와 혜진의 행위는 명백한 노인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을 가로채려 한 시도는 더욱 악질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수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겁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민수는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니다, 엄마는 이제 은숙이랑 살 거야. 은숙이가 한국에서 집을 구해서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했어. 실제로 은숙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몇 년간은 한국에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민수야, 엄마 마음 이미 결정했어. 너희 집에 가봤자 눈치만 보며 살 거야. 차라리 날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순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은숙은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온 순자. 할머니는 딸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한편 민수와 혜진의 이야기는 동네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버리고 재산까지 가로채려 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다며? 그것도 속여서 보냈다고 하던데. 재산까지 가로채려 했다니 정말 폐륜하네. 민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내에서 완전히 찍혀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민수는 승진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자신의 평판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너희 아빠가 할머니를 버렸다며? 자녀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수 가족은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순자 할머니는 딸 은숙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숙이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먹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숨죽여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은숙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함께 시장도 가고 때로는 여행도 다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온천 여행 가실래요? 그래, 좋지. 엄마 온천 좋아하지. 둘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많은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단 한 명의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민수는 가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니다, 엄마는 바빠. 대화는 항상 짧게 끝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순자 할머니는 민수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숙과 단둘이 조용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민수가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이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내가 이제 와서 무슨 효도를 하겠니? 민수는 후회했습니다. 아내 혜진의 말만 듣지 말고 어머니를 더 소중히 대할 걸. 요양병원에 보내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함께 살거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혜진도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좀 더 너그럽게 대할 걸. 조금만 참으면 될 일이었는데 괜히 욕심을 부려 재산까지 건드리려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악질 며느리로 낙인 찍혔고 자식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홀로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앞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에서 지켜보던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믿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민수 오빠였죠? 그래. 올라오라고 할까요? 아니다. 그냥 두렴. 은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내가 있으니까 행복해.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버린 대가가 이런 거란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는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은숙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은숙은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지. 둘은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한편 민순의 가족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의 입지가 약해졌고 혜진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목함이 깨져버렸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당했잖아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민수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제대로 설득했어야지.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에요. 민수도 혜진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좀 더 잘 대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결국 행복은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얻은 것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불행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끔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딸 곁에서 사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이 물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한테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수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어. 엄마는 이제 내가 있으니까 충분해. 은숙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은숙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험난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진심으로 효도한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사랑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